우리가 담양하면 대나무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나무 숲을 그리는 걸 한자로 소죽법이라고 그럽니다. 즉 옛날 분들은요, 이 따로 대나무 숲의 풍경이나 운치를 그리는데 이것을 소죽법이라고 해서 따로 배웠거든요. 이것은 사군자나 화조화에 나오는 대나무 그리는 법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는 하나의 그거를 이루는 게 아니라 숲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그리는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나무 가지가 보이는 것과 하나는 대나무 가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일단 대나무 가지가 보이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장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대나무의 마디를 장악을 해서 대략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 숲을 그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가지와 잎사귀를 장악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늘 배웠던 방식대로 그립니다. 그건 뭐예요? 그렇죠. 개자를 계속 겹치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하나 둘씩 뻗어 나가는 것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될 건지는 전반적으로 그려놓고서 이 채색, 즉 바람이 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을 할 건지를 그냥 점점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옅은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겹쳐나가는 형세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계속 겹쳐나가는데 내가 과연 어디까지 진하게 하고 어디는 여리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자잘하거나 너무 그렇죠. 색감의 변화가 없으면 이것은 대숲이 아닙니다. 대숲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잔가지와 이렇게 가지가 보이는 것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지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대숲을 이룰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대나무를 많이 바라본 풍광 속에서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쌓여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좀 옅은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옅은 게 없으면 방향이나 좌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요 뒤에 이렇게 조금 여린 색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약간 뭐를 색깔을 넣어서 여러분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을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음과 양이 드러나고 좌우가 계속 드러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서 또 어느 부분은 또 여려지고
장악하는 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지와 잎사귀를 내가 어떻게 장악할 건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서 윗부분에 좀 살짝 올라간 것도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전혀 가지는 하지 않고 그냥 저기만 하는 방법입니다. 잎사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숲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굉장히 이렇게 먹의 색깔의 변화가 나오면서 전혀 적이 없이 뭐가 없어요? 네. 그냥 가지가 없이 이렇게 여린 게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안쪽에 진한 거를 또 한번 쫙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숲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담양 지역이나 우리 중국의 강남 풍경을 그릴 때 빼놓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대나무와 또 버드나무,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려면 그 나무들의 숲을 이룬 모양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에서는 근경, 중경, 원경을 통해서 배웠다면 이 대나무는 가지가 있는 것과 가지가 없는 풍광을 통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또 어떻게 그려낼 건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화조화나 산수화처럼 사군자에서처럼 대나무를 친다 그러면 이 맛은 전혀 살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그래 놓고는 어느 부분은 진하게 그냥 탁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대숲을 만드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놓고 또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부분대로 또는 밝은 부분은 밝은 부분대로 더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좀 이렇게 내가 조금 더 가고 싶다. 숲이라고 하는 건 대나무 숲 속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니까 방향을 좀 더 가고 싶다. 그러면 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대나무 뭐가 없어요. 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나무라는 느낌이 들면서 또 충분히 숲을 이루고 있는 대숲의 형태가 이루어지죠. 물론 이렇게 한 후에 여기에 색을 넣어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어디 한가운데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지 하나만 한두 개만 딱 이렇게 넣어줘도 운치가 확 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두 개만 이렇게 넣어줘도 완전히 모습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느 숲을 이룰 것인지, 우리가 그 담양의 대숲을 가보시면 대나무의 그 막 움직임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색을 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주법은 사분자의 대나무 치는 또는 화조화의 대나무 치는 법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 그걸 아시고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야, 그러면 요런데 이렇게 색을 한번 살짝 칠해 볼게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겠죠. 초록의 대숲이 형성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거를 너무 저기처럼 칠하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칠합니다. 그러면 대숲의 흔들거림과 그 바람, 청량함이 느껴지죠. 물론 요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색을 좀 넣을 때 이렇게 과감하게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좀 더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마른 후에 하세요. 꼭 저처럼 마르지 않은 후에 하게 되면 색이 좀 번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데도 이렇게 같이 여린 색이 있지만 숲을 이룬 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더 느낌이 자연스러운 색이 살겠죠. 이것이 소주법, 대나무 숲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물론 여기에서 이 색감은 좀 더 진하고 옅으면 내가 넣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 어느 분은 이렇게 한 후에 진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더 넣어주기도 해요. 그래 놓고 여린 부분은 좀 다시 더 하기도 하고, 내가 강약을 넣기 나름이니까 그런 거는 숲 전체의 모양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겠죠. 야, 대나무 숲을 그리는 법을 또 다양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여러분이 대나무 잎사귀 형체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요 사이사이에 진하고 여린 게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곳에 잎사귀를 넣기 시작을 합니다. 왜? 잎사귀는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옅하니까 이렇게 넣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잎사귀로 이 중압감을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어느 부분을 넣어 놓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의 명확하기가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건 제가 가끔 응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벌써 여기 상당히 진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담양이나 중록원 같은 데 가셔서 그곳에 있는 대숲 속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린 부분과 진한 부분의 차이가 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 이쪽도 연한 부분은 연한 부분대로 또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고기에 살짝 스며들죠, 이렇게. 음,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서도 스며드는 농도가 그대로 느껴져요. 소주법은 이런 식으로 대나무의 엮은 상황, 잎사귀의 엮은 상황에 의해서 이곳이 대숲인지 아니면 음과 양인지, 여기는 지금 잎사귀가 열인지 진한지에 따라서 강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야, 보십시오. 아까 이렇게 막 했던 부분이 어느 사이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야, 또 이 부분에 진한 걸 넣고 싶으면 또 이렇게 합니다. 좀, 그래 놓고 여기서 또 진한 그대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벌써 딱 숲이 이루어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 대숲의 앞뒤를 그리기가 훨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여기 뒤를 난 진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진한 부분을 이렇게 또 해줍니다. 이렇게 진한 부분을 좀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또 진한 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숲의 어느 부분에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그려지죠. 이렇게 하니까 벌써 이쪽 숲과 이쪽 숲의 경계가 또 딱 지어지면서 네, 이렇게 올라가지죠. 네, 이것이 대숲을 계속 연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색감이 진하고 여린 게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좀 여린 색으로 댄잎, 대나무 줄기 몇 개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잡아주면 이쪽이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이 모양새는 충분하게 네, 됐죠. 바로 이것이 대숲을 그리는 소주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용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뭐 이 옆에 버드나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같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예, 그리는 운치,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나무에 예, 이렇게 운치 있는 그림이 탄생이 되겠죠.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소나무와 중림 여기에 딱 있는, 그래 놓고 뭐 한쪽에 버드나무가 또 늘어지면 이것이 또 아주 좋은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만 해준다고 해도 예, 버드나무와 예, 중림 그리고 소나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 그림이 되겠네요.